별도입니다. 매주 화요 1인 시위 및 한국민의 목소리 인터뷰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최규엽 신한대학교 초빙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 정세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미국이 지금요 코로나 확진자가 190만이고 사망자가 10만 6천을 넘었습니다. 코로나 패권입니다. 코로나 세계 패권이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인 세계 1위 미국입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 백인 경찰이 흑인을 압살을 해가지고 거기 항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니까 트럼프가 웬만하면 달래고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군을 동원해가지고 무력 진압하겠다고 하면서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가.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실 이번에 중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동양 사람들 무시하고 처음에 미국에서 우리 이제 아시아 사람들 애 많이 먹였죠. 유럽 사람들도 그러고. 예. 그래서 상당히 무시했죠. 예. 이거 아시아 사람들이나 걸리는 병이다. 우리 유럽이나 미국, 예? 이 앵글로 색슨이나 이 라틴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별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심했죠. 예.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스크 잘 안 쓰고 다니잖아요. 이게 문제네요. 코로나 막는데 아시아계 사람들이 특히 미국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아시아계가 코로나 이 확진율이 제일 적어요. 그 이유는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니니까. 두 번째는 코로나가 중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생기면서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막 혼났거든. 이게 무서워서 밖에 못 나갔어. 이러다 보니까 참 역설적으로 아시아 사람들이 확진이 적은데, 이제 첫째는 이 유럽하고 미국 사람들은 그 오만한 방심이죠. 아시아 인종주의 뭐 이런 무시하는 방심에서 왔던 거고, 두 번째는 미국이 특별히 이렇게 많은 이유는 세계에서 이 의료 복지가 제일 엉망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한 1700만 명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있어요. 뭐 조금 나아지는 게 그 정도라고. 그래서 뭐 확진 검사 받는데 처음에 몇백만 원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에 있는 섬으로 신혼여행 갔다가 다치면 그냥 넘어지면 병원비 엄청 물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료 이 보장이 개판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나 확진이나 치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던 거. 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은 지금 확진자들이 제일 많은 게 흑인들이에요. 미국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50%가 흑인이고 사망자 70%가 이 니그로 흑인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흑인들이 그동안 차별받고 살다 보니까 어쨌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흑인들이 많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내가 확인한 바에는 이 코로나 이 병을 제일 많이 퍼뜨리고 다니는 들이 백인들이래. 이 백인들은 이 자유주의 근성이 많아가지고 그냥 놀러 다니고 수영장 가고. 근데 백인들은 왜 안 죽냐? 다 의료보험 들어가지고 잘 처먹고 건강하고 바로 병원에서 치료하고. 그러니까 백인들은 안 죽는 게 이걸 제일 많이 퍼뜨리는 게 처음에 백인들이었어요. 그렇군요. 죽는 건 흑인들이 많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래 가다 보니까 흑인들은 먹고 살라고. 우리나라도 그러죠.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 서울 수도권에 제일 많은 게 먹고 살기 위한 생존형 코로나. 생존형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정부가 미리미리 알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항상 이게 늦장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쿠팡 같은 경우 다 비정규직 임시 노동자들이잖아요. 이게 먹고 살라고. 먼저 했어요. 먼저 해가지고 했어요. 눌러서 죽으면 됩니까? 그리고 뭐 뭐시냐 상담은 그 뭡니까? 콜센터. 그리고 뭐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노인 빈곤율 세계에서 제일 높으니까 한국 우리
노인 양반들 그냥 먹고 살라고 뭐 타단계 하라고 뭐 이상한 네. 거기 갖다 걸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미국도 네. 지금은 이제 흑인들이 많이 전파하는 것 같다. 먹고 살라고. 네, 네. 이제 그런 노동자들 그런 상황이고 그런 그 세 가지 이유가 지금 네. 미국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 거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 네. 또 빈부격차가 제일 심한 나라가 미국이죠.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못 먹고 못 살면 건강하지가 않잖아요. 특히 흑인들이 당뇨병이나 호흡기 질환자가 많대요. 예, 예. 이런 것들이 미국의 지금 코로나 대사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좀 잘 그 돌보고 그 오바마 케어 같은 이 의료 시설, 의료 방역 체계도 좀 잘 갖추고 해야 될 텐데 거꾸로 인종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백인 경찰이 무릎으로 콱 눌러가지고 9분 동안 동영상 보셨죠?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숨 쉴 수 예.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그러니까. 죽여버려야 되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이 뿌리 깊은 인종주의인데 네. 아까 미국 코로나 뉴스 중요한 얘기를 하나 빠뜨렸는데 네. 지금 브라질도 그러고 있는데 네네. 사람 목숨보다도 돈 버는 게 중요하다 이게요. 사람 목숨보다도 신자유주의 사상이 틀에 박혀가지고 예. 이 기업가들 이윤이 중요하다 이거지 이윤이. 돈보다는 예, 사람 예. 중심. 그러니까 뭐 저 트럼프 같은 게 빨리 통제 빨리 없애라고 그러고 예. 그 이제 미국에 못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동기가 다른 거예요. 미국에 못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봉쇄를 해제하라고 그러는데 예. 트럼프는 기업가 자본가들 입장에서 빨리 해제해라. 저 사람들 잘한다 이런 예, 거야. 예, 예,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이런 식으로 신자유주의 이윤 추구 탐욕, 예? 예. 예, 물질주의와 탐욕 이게 사람 목숨보다도 기업가들의 시장 활동, 생산 활동, 예. 기업가들의 이윤 예, 이걸 예. 우선시하는 미국의 병적 신자유주의가 예, 예. 미국이 코로나를 확대시켰고 예. 브라질 같은 경우도 브라질 노동자당이 예. 옛날 민주노동당 형제당 예. 브라질 노동자당이 집권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예. 브라질의 그 미국 똘마이 신자유주의 정당이 집권해가지고 막 내놓고 사람 죽어도 괜찮으니까 경제를 살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저는 이번에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예. 코로나19에 어떤 나라가 대응을 잘했는가 이 기준점은 예. 사망자가 적어야 되는 거예요. 사망자가. 그렇죠. 정말 틀렸어요? 맞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대응 나라들 중에서 사망자가 하나도 없는 나라를 코로나를 제일 대응을 잘했다고 예. 평가하는 게 올바른 그럼 나라가 기준이다. 선진국이죠. 진짜 민주국가고. 선진국이지. 그게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예. 나라고 그게 패턴은 없잖아요. 트럼프 태도 보니까 완전히 어. 파시스트 독재국가인 것 같아요. 북한도 지금 한 명도 없다고 그러는데 다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예. 내가 볼 때는 중국하고 국경 봉쇄를 일찌감치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뭐 북한에서 주장하는 게 사실일 수도 있다. 물론 뭐 그럼요. 나중에 봐야겠지만 예. 또 WHO에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영상 봤잖아요. 회의할 때 그리고 마스크도 안 써요. WHO 지사가 평양에도 있습니다. 거짓말 예. 할 수가 예, 없고 거기 예, 다 예, 예. 뭐 저 스웨덴 뭐 독일 다 대사관 있는데 예, 예, 거짓말 못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를 보는 각 나라 철학이 중요하다. 예, 예. 미국은 철학이 사람 중심이 아니고 돈 중심이다 그렇게 됐다. 그래서 그런 미국 거고. 백인들도 말이죠. 예, 예, 양심 있는 백인들은 백인 경찰의 흑인 압살에 대해서 그렇지. 분노하고 그렇지. 같이 시위를 합니다. 그러면요. 백인하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 그러면요. 그럼. 그런데 문제는 저 분노, 억눌린 빈부격차, 코로나 방역, 모든 인종우월주의, 모든 모순의 집약이 이번에 폭발을 했는데 저게 이제 지도자가 있고 조직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전략과 전술을 해서 미국에서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죠? 미국은 혁명이 진즉 일어났어야죠. 예. 1929년 대공황 때 일어났어야 되고 예. 2008년 미국 그 금융공황 예. 리먼 지금 브라더스, 중국 사람들 뭐 글로벌 저 경제위기 코로나 진원지라 해서 저 미국하고 서양 사람들 중국을 고소해가지고 예. 몇백조 지금 고소한다고 그러는데 예. 아니 2008년 미국 저 금융 사기쳐서 금융공황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 인류들이 얼마나 피해를 봤어요. 예, 그것부터 예. 반성해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의 인종주의는 뿌리가 깊습니다 사실. 예, 이게 그 옛날 그 노예들 막 예. 이제 영국 놈들이 실어나려고 돈 벌고 그랬는데 예. 노예에 의해서 미국 남부 경제가 유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뿌리가 깊은데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은 흑인의 기준이 예. 5대조 할아버지 흑인이 있으면 흑인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개 같은 기준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예, 예, 아주 예, 지독한 인종주의인데 아. 이제 그런 인종주의를 빌미로 해가지고 흑인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거죠. 예, 이게 예. 이제 같이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쉽게 없어지지 않고 있고, 이게 특히 트럼프 때 와가지고 남미에서 올라온 사람들 막 벽 쌓고 이러면서 그렇죠. 뭐 이주 그렇죠. 반대한다고 이러면서 네. 엄청난 남미 사람들에 대한 인종주의를 트럼프가 실천했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유달리 또 이 인종주의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태도를 예, 갖고 있고 예, 그래가지고 지금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가 또다시 나타나지 않았는가. 예, 내가 볼 예. 때는 또 이런 일이 또 나타날 것 같아요. 코로나 네. 때문에요. 더 심했고. 더 심하고. 왜냐하면 이번에 흑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내가 얘기했지만 확진자 50%가 흑인이고 네. 돌아가신 분들 70%가 흑인이다 보니까 불만이 더 컸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도화선이 되고 계기가 돼가지고 네. 지금 이 저항이 일어나고 있고, 처음에는 네, 네, 뭐 네. 불도 지르고 뭐 상점도 약탈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좀 나아졌죠. 내가 보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LA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 그 무릎 꿇기를 하고 예. 이 합류를 해줬구나. 이 흑인 죽음에 애도하고 네네. 저항하는 집회에 참여를 했더라고. 네네. 그래서 아마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거 가르쳐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아. 추측을 해보는데, 네네. 원래 평화 시위 명예 이 촛불은 그렇지, 세계 1등이다. 한국 최고 선진국가잖아요. 예, 예. 그거 잘해가지고 정권 바꾸는 거. 최 교수님, 그리고 말이죠. 네. 이 코로나가 이제 미국의 패권을 좀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 세계 전망. 예. 그래서 약화될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부상하는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이 과정에서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리를 노련하게 하긴 합니다만은 도처에서 이제 무리를 일으켜요. 예를 들면 이제 반중국 경제 전선을 위해서 경제 번영 네트워크 이런 걸 이제 만들려고 그러고, 여기에 한국을 동참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그거 동참할 수 있습니까? 중국 무역 의존도 우리가 높은 나라인데. 그래서 지금 대만에도 무기를 또 많이 팔아먹고 있고, 대만 해협에 미 항공모함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한반도 상공에는 고공 정찰기를 띄우고, 그래요? 예, 아, 몰랐네. 북의 군사적 움직임을 탐지를 하려고. 혹시 대선 전에 북이 군사적 대응하면은 대선판을 골치 아플 거 아닙니까? 미리 포시하려고. 그러다 성주에는 사드를 배치해가지고 자극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미중 간의 갈등에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는 항상 한국이란 말이에요. 북한이야 자주성이 강하니까 뭐 그렇고, 한국은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군사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의 내정 간섭을 받고 있고,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는 이런 처지에 있다 보니 한국은 미국 식민지나 다름없다. 예.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아니, 뭐 상당히 손님이 가르쳐준 얘기인데 그거는 저한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80년대 다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네오콜로니언이즘이라고 그러지. 그래놓고 무슨 지금 요즘은 신식민지라고 그러지. 신식민지. 용어를 잘 써야지. 이제 용어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네. 신식민지 예속자본주의, 우리 한국 사회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서구와 같이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자, 그래서 미중 간의 이 갈등에 이 새우등 터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첫째 이제 미중 간 갈등이라는 게 나는 뭐 필연적이라고 봐요. 예. 필연적이라고 보고, 지금 뭐 세계 총생산, 예. 월드 DP, 예. 세계 총 크로스 디벨롭먼트 프로덕션 이걸 보면 세계 총생산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게 25%예요. 아직도 미국 경제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예. 25%고 중국이 16%, 예. 유럽이 12%인데 지금 중국이 이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총생산에서. 예. 그래서 이미 경제 대국이 양적인 측면에서 이미 됐고, 예.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도 이미 지금 중국이 미국을 지금 위협하고 바짝 있죠. 따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있죠. 그 수많은 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패권 국가의 그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을 보면 반드시 군사적인 전쟁에서 된다는 거예요. 예. 딱 한 번 영국 애들이 미국한테 이제 패권을 어쩔 수 없이 넘길 때, 그때가 전쟁이 없었다는 거지. 예, 같은 저거 뭐 같은 근본 앵글로 경제- 색선이고 같은 말하자면 경제 국가 아닙니까? 같은 민족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군사 분쟁이라는 게 지금 미국과 중국의 패권 분쟁이라는 게 군사 분쟁으로 치다르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지금 우리 시민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가 국경이 없는 것 같고 그러지만 철저히 민족국가 단위로 경쟁하고 있는데, 민족국가 단위로 경쟁하고 있는 데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군사력이죠. 군사력. 예. 주먹이 가깝다고.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첫 번째 힘은 군사력입니다. 예. 두 번째가 경제력. 이런 면에서 볼 때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인 충돌과 군사적인 앞으로
이 긴장 가능성은 계속 높아질 거다. 예, 예. 그런 가운데서 또 경제 전쟁이 나오고 그러는데 예. 지금 제가 여기 오면서 예. 뭐 12개 석학들 예, 예. 여기 그 중에 미국 석학이 한 서너 명 되더라고. 예, 예, 예. 그 사람들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얘기가 예. 코로나 이후에 세계 패권에서 누가 유리한 유체가 될 거냐 그랬더니 중국이래. 예, 예. 미국 놈들도 그래. 내가 볼 때는 상식적인 얘기죠. 예, 예. 지금 이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했냐 따라 가지고 한 나라 국가의 그 자존심이 걸린 문제잖아요. 예, 예. 뭐 누가 얘기하던데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라가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래. 예.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이 존경받을 수 있는 대회에 들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 그래서 예. 내가 코로나 때문에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예. 그 비정규직 없애요. 예. 빈부격차 없애야 되고 잘하는 김에, 중소기업이 그죠? 잘 돼야 예. 되고 남북 평화 안 되면 되지도 않는 소리다. 촛불항쟁하고 그렇지. 코로나 대응 잘해가지고 예, 떴는데 예, 잘하는 김에 예, 그럼. 근데 너 10대 94회 이 불평등 사회 그렇지. 이때도 거치고 예, 미국의 그렇죠. 간섭 좀 안 받는 그렇죠. 자주적인 나라 되고 분열 분당에서 통일로 되면은 이건 뭐 그러면요. 전 세계 1등이죠. 진짜 선진국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이 미소 이런 갈등이라는 게 군사적 경제적 충돌은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예. 특히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한 더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보는 예, 거고 예, 예, 예. 이제 뭐 치료제가 나가고 뭐 예방 백신이 나와가지고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면 예. 조금 국제주의가 강화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중국하고 미국 갈등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새우등 터진다고 그러는데 예. 북한이야 뭐 더 손해볼 게 뭐 있어요. 지금 예. 수십 년 제재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더 네, 네. 상관이 없는 나라고 예.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인데 미국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중국의 수출액 중에 33%가 중국이고 예, 예. 그 다음에 유럽이고 동남아시아 미국인데 예, 어쨌든 예. 저는 뭐 이 자리에서 언론적인 얘기 하고 싶네요. 예. 나는 이 정성희 선생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가 예.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 시청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하시던데 예,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영리하고 똘똘하냐. 예. 인식을 해서 의식이 생기면 움직이는 국민들이다. 촛불 네, 국민. 네, 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아직도 미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예. 예. 이번에 많이 깨우쳤겠죠? 둘째는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어요. 예, 예. 나는 그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 5년 하면서 예. 저기 저 광화문 우체국에서 북한 영화 보기 운동하고 예. 북한 신문 미군 기지에서 하여간 북한 신문 보기 운동했던 게 제일 예, 보람이 있는데 예. 그쪽 계속됐으면 좋겠는데 예. 이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미국 정체를 똑바로 알고 북한 8월 알기를 똑바로 하면 대한민국이 바꿔진다. 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하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론을 내린다면 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6.25 전쟁 이후에 6.25 전쟁을 겪고 나서 미국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천사로 생각하고. 솔직히 예. 6.25 전쟁 이전에 미국은 그 당시 남북한 사람들한테 아주 안 좋았어요. 예, 예, 예. 제주 4.3 항쟁이고 8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아주 안 좋았죠. 예, 예. 이 민족을 분단시킨 그런 예. 이 제국주의 국가로 생각하고 있었고 예, 그건 뭐 예. 역사적 사실이고 근데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쳐들었다고 그러고 예. 또 뭐 어쨌든 미군이 죽었잖아요. 예, 예. 그 미국 자기 새끼들이 죽었다고 예. 이러면서 미국에 대해서 인식들이 바꿔지고 그랬는데 요즘 현대사를 공부하시는 이 학자들 얘기를 들어보고 예. 저도 좀 책을 보고 그러니까 예. 이제 미국에서 그 웬만한 비밀 외교 문건들이 많이 이제 풀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사학자들 일부하고 예. 우리나라 사학자들, 일본 사학자들 예. 그 일본의 그 동아시아 사전이라고 있어요. 예. 그 동아시아 사전 1권에서 5권짜리 책이 있는데 예. 거기 들어가서 조센 센소 예. 6.25 전쟁란을 보면은 예. 지금도 남침론 예. 학자들 한 20명 되고 북침론 한 30명 되고 예, 예. 유인론 예, 한 예. 50명 되고 그러는데 예. 현재 이제 남한의 양심적인 사학자들 쭉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다수 견해가 남침론, 북침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유인론이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결론을 이거 말씀드리면 맞는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을 미국 애들이 다 알고 있었다. 예. 인천 산육장도 다 세우고 있었고 예, 그래서 예.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국은 한반도를 친미 국가로 통일시키려고 그랬고 예, 예.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권위를 소위 자유국가에 떨치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당시 미국의 군수물자가 엄청 쌓였어요. 그렇죠. 그거 다 이게 군수물자 공황이 생길 상황이었는데 예. 그걸 다 소화시켰고 예, 그래서 예. 이제 미국 경제가 풀리고 그랬는데 예, 예. 동시에 우방이 일본 놈들 살려주고 예,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로마 말로 미국 퀴보노는 예. 6.25 전쟁이 있었다. 예, 예. 그냥 알고도 전쟁을 애방하지 않았고 예, 오히려 예. 전쟁을 유인했다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 자, 그래서 유튜브를 최 듣는 교수님은 유튜브를 듣는 우리 시민들은 예, 예, 예. 미국을 이제 선량한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승만을 도왔고 박정희를 도왔고 전두환을 도와가지고 광주 민주화운동도 뒤에서 다 배후 조정. 배후 조종하고 무기 방조하고. 미국이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을 분단을 시켰고 네. 6.25 전쟁을 유인해가지고 참화를 일으키는데 동참했고 그 다음에 군사 독재 정권을 만들어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었고 예, 예. 우리가 미국을 동맹국가로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미국과 일단은 뭐 평등한 관계. 예. 나는 미국을 적으로 하자는 얘기는 꼭 아닙니다. 그럼요. 미국과 평등한 관계를 빨리 만들어내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소파 이런 것 좀 바꾸고 예. 이제 경제야 뭐 우리가 뭐 미국 크게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 나가는 게 맞는 거고 그러려면 옛날 진보진에서 한 얘기가 맞아요. 예. 휴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냈고 예. 당장 우리 철도 운동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개성공단 빨리 열고 금강산 열고 예. 철도 연결하고 남부철도 그 다음에 연결하고. 전단 보내고 이거 하는 건 않기로 이제 해놓고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본사에 창피한 거야. 합의까지 해놓고 이 삐를 안 뿌리기로 한 건 정상회담에서 합의본 조그마한 사항이라고. 근데 이것도 예. 안 지키고 그건 예. 좀 쪽팔리고 북한 애들도 옛날에 삐라 많이 뿌렸어요. 자, 근데 지금 안 뿌리잖아, 안 뿌리잖아.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미중 신냉전이 우려되는데 이때에 우리가 새우등 터지지 않으려면은 미국을 잘 알고 북을 잘 알고 그렇지. 우리 국민들이 알기만 하면은 촛불항쟁처럼 아예 알아서 잘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길을 가면 돼. 자주성에 기초한 호혜평등의 국제관계를 우리 국민의 힘으로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드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사드는 미국이 중국 공격하는데 우리도 합세한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고. 교수님, 제가 알아보니까요. 뒤쪽으로 보세요. 예. 저 미 대사관 5층인가 무지개 붙어 있어요. 무지개 플랜카드는 화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미국이 사기치는 것 같아. 저 언제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지금 남쪽에다가는 방위비를 폭등을 해가고 강박을 하고 값비싼 무기를 강매로 협박을 하고 한미 워킹그룹인가 지랄인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사사건건 내정 간섭을 하고 있고요. 북에 대해서는 북미 관계 개선책을 내놓기는커녕 제재 압박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철도, 도로, 개성공단, 금강산 하나도 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 그저께 이제 또 사고 하나 난 게 미국 NED 미국 민주주의 재단이라는 미 CIA 외곽단체예요. 미 CIA가 돈을 줘가지고 그 돈을 제3세계 각 나라에 내정 간섭하는 데 쓰는 그런 재단인데 그 재단의 돈을 받은 탈북단체가 바로 휴전선 근방에서 대북 비라를 살포를 함으로써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쪽에서 방방 떠는 거지. 그래서 지금 오늘은 군 통신선까지 차단해서 남북관계 이러고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화근이 미국 놈들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고명하신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명하지는 않고 아까 미중 싸움에 이제 고래등 새우등 얘기 조금 더 한 말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우리나라의 온건한 보수주의자들 중립주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우리 이해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걔들 얘기가 뭔 거니 어느 쪽에 힘이 센가를 무조건 가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앞으로 세질 전망이 높기 때문에 예. 우리가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해요. 지금 이런 예, 마당에 예.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진보라고 하신 분인데 예. 이번 기회에 좀 미국 바로 알기 예. 독한 바로 알기 운동 그 영화 몇 개 만들고 TV 연속극 몇 개 못 만들어 그것도 그렇지. 좀 그걸 했으면 좋겠어. 그 모래시계 노무현 때문에 대통령보다 못하는데. 모래시계 때문에 강주 민주화운동 진실을 알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북한 탈북자들이 하는 풍선 이 부분은 예. 북한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렇죠. 북한은 자존심을 완전히 그냥 발로 짓밟는 거지. 그렇죠. 북쪽 입장에서는 탈북자 이 용어만 자체도 그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고 삐라 말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돈. 그렇지. 그래서 이게 그다음에 최고 존엄이라고 이건, 북쪽에서 얘기하는 이게 그걸 막 솔직히 헐뜯고. 북쪽에 벌 영향은 주겠습니까마는 예. 북쪽 사람들의 자존심과
북쪽 체제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거다. 정신적 예. 고통을 예, 주는 예. 거예요. 그 자존심 하나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고문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예. 북쪽 지도부와 북쪽 동포들을 고문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문입니다, 고문. 예, 정신적 고문이기 때문에 이건 예. 백해무익인 거고 예. 이 뒤에는 미국은 북한 인권법이 있다. 그렇지. 그래서 미국 애들이 북한 인권법을 대통령이 바꿔줘도 지금 계속 연장시키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서 인권법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행정부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십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이게 지금 며칠 전에도 나왔는데 그 탈북한 사람들 미통당 국회의원 하나는 예. 후원금이 1년에 5억씩 들어오고 그러대. 예. 부자더라고. 와. 가지고 지금 애들이 돈 받아 먹으려고. 예. 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살 생각 안 하고 그래 돈 말이야. 받아 먹으려고 이렇게 그런 어머니짓거리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야. 이걸 조직적으로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대주고 있는 게 예. 미국 국무성 외피를 쓴 중앙정부다. 그게 NED입니다. 예, NED. 예. 진짜 예, 요즘은 NED가 직접 안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간접적으로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예. 이런 상황이고 조사하면 있을 다 수 없는 나옵니다. 거고 이런 부분은 좀 박근혜 때도 못하게 예. 막았잖아요. 막았죠. 그러면 노무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국회의원 177명 뭐로 만들어줬어? 예. 빨리 법 만들어서 문재인 잘 해야지. 대통령이 자존심이 좀 떨어집니까? 왜? 눈이 커가지고 사람 착하게 생겼는데 뭘 좀 이제 날 할 거라고 믿고요. 예. 할 거라고 믿고. 난 문재인 대통령도 나름대로 눈에 안 보이게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 언젠가는 예.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용놈이 예, 얼마나 너무 간섭을 늦어요. 하고 괴롭히겠습니까만 너무 어려우면 말할 수도 없겠지만 너무 늦어. 용단을 내리고 한번 치고 나갔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리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중국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이 우리한테는 유리한 정세입니다. 예. 중립을 지킨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돼요. 지금 우리 코로나 경제 위기가 말이죠.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세계화하면서 이 공급도 수요도 다 위축되는 세계 대공황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럴 때 유라시아 대륙 40억 인구가 있습니다. 남북 철도만 뚫리면은 물류비가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고 가격의 반응에 대해서 수출 경쟁력이 높고 북쪽에 있는 지하자원 가져오고 시베리아 천연가스 말할 수 없는 우리 한국 경제 위기를 탈출하는 길이 거기에 대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중국과 경제전쟁 시작한 게 코로나 이전 훨씬 전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미국의 그 유명한 루비니, 예. 그 경제 정세 예측의 최고 전문가라는 루비니, 예. 그 다음에 그 버냉키, 연준 의장이었던 네, 연방준비대비사의 전 의장이었던 버냉키, 그 다음에 많은 미국의 경제 사학자 전문가들이 2020년 미국의 대공황이 온다. 2020년 미국이 경제가 절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지금 그 예측들을 한 지가 좀 됐어요.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어. 원래 금리라는 게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의 그 국채라는 건 상당히 아직도 신뢰가 있는데 미국의 장기 국채가 단기 국채보다 금리가 높아져 버렸어. 이 얘기는 뭐니 미국의 중장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시장이 신뢰를 안 된다는 얘기라고. 이러면서 트럼프도 대통령 선거 전 대비해가지고 2020년 미국 금융 불안과 공황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세우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오면서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상당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경제가 힘들면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영향을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평화하고 통일이다. 통일은 당장 힘드니까 솔직히 개성공단 같은 거 대여섯 개만 있으면 대한민국 삽니다. 철도 러시아 유럽까지 연결되면 우리가 살고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경제가 사는 길은 평화 속에, 남북 평화 속에 한국 경제가 산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 때 개성공단 같은 거 5개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 애들이 막아서 못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면 평화는 온 거죠. 그리고 개성공단 해가지고 북쪽 사람들이야 한 8만 명 월급 받고 살았지만 우리는 한 15만 명이 받고 살았거든. 개성공단의 사장들 전쟁 몇 번 날 것 같아도 한 명도 안 나오잖아. 돈 버니까 돈 안 버는 그냥 거기 있으라고도 오지. 그래서 한국 경제 블루 오션은 평화고 개성공단이고 금강산이고 철도 따는 거다.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요번에 코로나 위기 대응하는 각 나라를 비교해 보니까요,
서양보다 동양이 낫고요. 그 다음에 북구가 남구보다 나아요. 그러니까 북유럽이 남유럽보다 낫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유럽이 서유럽보다 낫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가치에 있어서는 공동체가 조금 살아있는 데가 낫고, 그렇습니다. 정치 체제에 있어서는 이 자발적 협력이 높은 나라가 낫고, 경제에 있어서는 공유경제 비중이 높은 나라가 낫고. 당연하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코로나 위기 대응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기에 이제 4차 산업이 결합이 됐잖아요. 4차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도 이게 사적 이윤 추구를 위주로 하는 체제에서는 대량 실업을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보나 4차 산업혁명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나 이 가치 측면에서 이 공동체주의, 뭐라 그럴까, 이 인간과 인간의 생활 공동체,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생명 공동체주의, 그리고 이제 정치는 참민주. 지금 우리나라도 민주주의가 됐다 그러지만은 이 실질적 민주주의, 내용적 민주주의, 좀 골고루 잘 사는 민주주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노동자들은 아직 민주주의 없어요. 그렇습니다. 노동 상권이 없는데. 경제도 이제 이 중요 산업, 기간 산업이나 주력 산업은 저는 공기업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공공성도 강화할 수가 있고, 그래서 번 돈을 가지고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제도 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다가오는 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어떤 가치, 어떤 체제로 전환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정세인 소장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예. 코로나 위기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뭐 백신이 나오겠죠. 그 전문 전염병 의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인류가 바이러스에 100% 항복한 적은 없었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우리 인류 과학기술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 기간이 이제 얼마나 걸릴지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대재앙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염병이 대재앙이 올 때마다 그 세계사적 전환이 있었어요. 난 이번에도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첫째는 착한 국가, 능력 있는 이 권력, 국가 권력에 대한 요구가 강해질 거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소련, 동부 유럽 붕괴된 뒤에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신자유주의 핵심은 국가와 정부 역할을 최소화하고 시장에 다 베끼자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민족 국가의 역할, 또 나가서 착하고 능력 있는 정부와 국가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지속 가능한 개발, 그다음 친환경적인 지속 성장이 가능한 경제, 또 기후 지금 기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이상한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밀림에서 나온다는 주장도 있어요. 밀림이 대책 없이 이렇게 막 개발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브라질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동안 인류들이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들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친환경적인 앞으로 그 경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국가의 중요성과 아울러서 착한 국가라는 건 뭔 거니? 공동체거든요. 국가가 착한 국가의 역할은 빈부격차를 없애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먹고 살게 하고 의료 혜택을 주고 교육 혜택을 주는 게 착한 국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제 협력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고 빈부격차 없애고 뭐 노동 문제 해결하면 선진국이 돼가지고 전 세계 다자 협력을 이끌 수가 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남쪽 내부적으로는 좀 평등하게 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휴전선을 넘어서 이제는 평화협력으로 달려서 평화협정, 평화통일로 이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가면 우리가 전 세계 모범국가 1등 국가가 될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도 인정했잖아요. GDP 세계 2위 된다고. 그러면 중국하고 미국 싸우는 것도 우리가 다 정리할 수 있어요. 최 교수님 아직 40대로 보입니다. 젊어 보이긴 하지만 쓸데없는데 건강을 조심하시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아직 통일도 해야 되고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데 최 교수님 역할이 좀 있어요. 아닙니다.
오랜만에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많이 어색하고 네. 교수가 아니었거든요. 비정규직 교수입니다. 네. 비정규직 교수. 우리 80년대, 70년대부터 노동운동 하셨고, 정말 2000년 1월달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로서 자주통일위원장을 거쳐서 또 새세상 연구소라고 있었습니다. 그 소장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이 땅의 진보정당의 이 진보 담론, 정책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러다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교수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수를 하지. 후학을 양성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교수 월급은 얼마 안 돼. 근데 올 상반기까지가 마지막이랍니다. 아, 신한대학교 그래. 예. 마지막인데 정년 퇴직. 자리를 또 찾아야 됩니다. 이제 없어. 예. 아무튼 건강하시고 네.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